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그러니까 기출 변형 같은 거예요. 과거 플라자 합의 때 일어났던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시간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고.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을 하면서 또다시 언론에서는 미국이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경제 타격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용평가 기업 무디스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문자 소문자 그냥 넘어갈게요. 피치의 경우도 2023년 8월에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을 했었죠. 무디스는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영향으로 신용등급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은 왜 우리나라에 악영향이냐 하면요.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의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의 유동성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축소가 되겠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부채를 관세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디스가 이야기했는 야, 미국 너희들 부채 너무 많잖아. 트럼프가 관세로 갚을게.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경제에 좀 긍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통해서 채무를 갚게 되면은 전 세계는 또 관세 영향, 또 물가 상승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뒤에 경제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에 큰 영향이 없는 이유가요. 2011년에도 무디스하고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네거티브, 부정적이라고 했다가 2013년에 다시 스테이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신용등급은 계속적으로 변해요. 지금 자료는 CDS, 국가 디폴트 스왑이라는 국가의 위험도를 보는 지표인데 미국 보시게 되면요. 47포인트인데 반해가지고 중국의 CDS는 52포인트로 중국의 위험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보게 되면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이 손해본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이나 유튜브 댓글 등이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물가 상승률 보면요. 5월에 발표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예측치가 2.4%였는데 실제는 2.3%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이죠. 참고로 미국의 경제는 좋은데 물가마저 안정적인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세 영향을 받기 전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입을 보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하고 2025년에는 좀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미국 정부의 수익을 보면은 무역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수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트럼프가 이거를 정확하게 노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더 많은 관세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좀 정리하면은 미국 기업에 들어오는 물품의 양이 한 25% 줄어든다 라고 해도 미국 정부의 수익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물건을 판매했던 국가와 기업들은 수출 양이 25% 감소하게 되면서 기업의 이익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 누가 손해냐? 미국의 물건을 판매하는 국가하고 기업들이 손해라는 겁니다. 다만 수요와 공급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공급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두 번째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자,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미국의 신용등급의 강등은 현 시점에서 미국에게 큰 영향 없어요. 그리고 이는 트럼프에게 관세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요.
금리가 인상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공급 충격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고금리 정책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국가들한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4.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르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는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언론에서 막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전부 다 금리가 우상향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특징적인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부동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부동산 산업의 붕괴를 두려워하면서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경제 구조가 잘못되었는 거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정상적인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환율인데 5월 초에 환율이 급락했을 때 유튜브고 언론이고 뭐 대만 때문에 뭐 환율이 급락했다, 뭐 이게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했었죠.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트럼프에서 내세웠던 게 관세 정책에서 그 관세 인상,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환율 하락, 이거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최근 내용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에 환율 협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환율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출이 둔화되게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환율을 다시 상승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버블, 그리고 버블 붕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엔화가 절상되면서 엔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일본이 1985년 5%였던 금리를 1987년 2.5%까지 인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부동산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이 다시 부랴부랴 1990년에 6%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결국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그 끝을 맺게 되죠.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 뻔해요. 이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국가들한테 관세 부과해서 수출 둔화시키고 환율 하락시켜서 가격 경쟁력 약화시키고, 그럼 다시 돈을 풀어야 하고 버블이 발생하면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지금 또 고금리인데 금리를 더 인상시켜서 전 세계 유동성을 회수하고 우리나라고 중국 같은 부동산 버블 국가들이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기출 변형 같은 거예요. 과거 플라자 합의 때 일어났던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시간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에 워낙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저는 이것도 좀 잘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달러는 사 모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